네, 오늘 해외 주식은 리게티 컴퓨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리게티 컴퓨팅은 제가 요날 우선은 먼저 올려드렸죠. 이때 당시 영상 있습니다. 올려드렸고, 이번에 여기서 12월 31일입니다. 이때 올려드렸던 게.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바로 강하게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강한 폭락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넘게 좀 하락이 나와줬는데, 저때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벌써 뭐 완전히 끝났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하락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드릴 거니까 요것들 먼저 좀 같이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좀 상용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기까지는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뭐 20년 뭐 이 정도 막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우선은 이 이슈들은 나오긴 했죠.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게, 물론 그것도 지대한 영향을 만든 게 맞아요, 이 하락에 대해서. 근데 무조건적으로 진짜 그 젠슨 황 때문이냐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전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분명 주의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 여기서 딱 올려드렸어요. 이게 저런 이슈가 아니었어도 사실 한번 조정은 꺾고 갔어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물론 100%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봐오던 관점에서 어차피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앞으로 리게티 컴퓨팅이 못 간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은, 앞으로 결국 가더라도요, 영원히 쉬지 않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예금 적금 넣는 사람들 다 바보죠. 맞잖아. 이게 어쨌든 상승을 크게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파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 산 등산하실 때요, 높은 산 가는데 한 번도 중간에 안 쉬고 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중간에 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자동차 새로 사셨는데, 이 자동차 새로 산 다음에 요 주유소 가가지고 주유를 했어. 풀로 그냥 만땅 가득 넣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자동차 폐차하는 순간까지 쓸 수 있어요? 이거 끌고 다닐 수 있나? 주유 한 번 한 걸로?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힘을 썼고 이게 에너지를 태웠으면 반드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줘야 되는 구간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쉬어주고 에너지가 충전되면은 다시 가는 거고. 근데 쉬어줬는데 뭔가 차가 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뭔가 뭐 기계 결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면 폐차로 가야 되는 경우도 물론 생기겠지만, 어쨌든 힘을 썼으면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냥 논리인 것 뿐입니다. 거기서 제가 어느 정도 고점을 예상을 할 때,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모아놓은 만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다가 주유를 가득 넣었으면은 그 가득 넣은 만큼 보통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 요 정도 파동값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괜히 만든 거 아니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만큼 에너지 분출을 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정도 파동값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만큼 넘어왔단 말이야. 지금 넘어왔으면 에너지 여기서 충전했던 건 다 쓴 거예요. 다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딱 요날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고 1달러도 안 틀리고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까지 왔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건 누가 봐도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는 거에서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물론 얘가 연료통이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진 애였어요, 만약에. 우린 알 수가 없지. 근데 이 정도였다면, 이 정도 거래량을 뽑아버리면서 간다면 추가 타도 물론 가능했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파동만큼 에너지 모아놓은 만큼 넘겼기 때문에 우선 한 파동은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어차피 영원한 상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분출이 나왔으면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조정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물론 이 리게티 컴퓨팅 앞으로 그림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장기 우상향? 그려줄 수 있어요. 특히나 양자 컴퓨팅, 양자암호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 좋은 업종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 받을 수 있지만, 이번 턴에서만큼은 물론 이 젠슨 황의 입김이 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해줘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른 종목 보실 때도 물론 미증시 좋아요. 우상향 그게 미친 우상향이죠. 그렇지만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 새겨둬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익절도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지금 급작스럽게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밑에서부터 잘 잡고 있다가 수익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우선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첫 번째 하락이잖아요. 강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하락이에요. 이 보통 설사 우리가 항상 상황을 가정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그 최악까지 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으로 보지만 여기가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영원한 고점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에 들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이게 영원한 고점이면 당연히 털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털 때 물량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방에 털어버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미쳤다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냐면 이건 기억해 두세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에 노박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도 몇 번, 봉우리 두세 번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동안 털고 빠져나온 다음에 빼버려요. 보통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즉 물론 전 돌파각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올라갔던 폭의 절반 정도까지 해서 반등 자리를 잡아주고요. 요 정도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보호리까지는 보통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많이 진행이 됐고 저는 기껏해야 뭐 한 5원 정도보단 좀 위? 한 5원 정도 내외 구간에서부터는 반등 자리 한번 잡고 다시 기술적 반등 주면서 순간적인 급등은 한번 만들어주면서 이 고점 근처까지는 봉우리를 한 번 더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기 올라온 시점에 리게티 컴퓨팅 다시 가나요? 뭐 이런 이슈 뉴스들이 막 빵빵 뽑히면서 막 여기 올라오려고 할 거예요. 익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나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눌림 다음에 올라오는 턴에서 여기서 어떻게든 분할 익절이라도 하시던 아니면 전량 익절하고 다시 타점을 잡으시던 여기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에 익절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전 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대처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미 늦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올라갔던 폭의 보통 한 절반 정도인데 첫 번째 눌림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은 되도록이면 깨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커트라인이 반등 나온 자리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그 커트라인은 확실하게 잡아놓고 올라올 때 익절 타이밍 좀 잡아준다라는 관점으로 당분간의 해석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한 방에 노박으로는 안 빠진다 그랬어요. 잡아주고 반등, 잡아주고 반등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뭐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면은 이게 뭐 계속 우상향선 그리는 경우들도 뭐 물론 많이 있지만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 파동,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순간적인 급등 파동을 만들어내면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 주면서 다시 슈팅은 분명히 보통 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보시지는 마시고 다음 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우선 상황은 벌어졌고요. 눌러줬다가 한 5원 정도 근처에서 반등 나오는 다음 봉우리 턴에서 될 수 있으면 과유불급 또 이때쯤 되면 사람만 바뀔 거예요. 조금의 또 희망의 맛이 보이기 때문에 그 희망에 눈독 들이면서 막 눈 돌아가가지고 아우 홀딩 가자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래도 내가 더 가자 이런 마음 갖다 버리세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익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아니면 물리신 분들 되도록이면 최소한 분할 이상이라도 익절은 좀 하시면서 대처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설명들 많이 드렸고 뭐 전 미리서부터 올려드렸으니까 뭐 저 이 정도면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뭐 갑작스럽게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고점에서 딱 말씀드린 거니까 요런 것들 이론은 반드시 다른 종목들에도 접목이 되니까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분명히 빠져나올 자리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